다음 시계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 지수끼리 더해서 지수에다 올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루트 5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3의 제곱 즉 9만 남네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일단은 분모 상황 살펴보면 분모는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고 있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f1-1로 가죠. 근데 지금 f1의 상황은 fx한테 가서 물어보면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f1 빼기 1은 0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 따라서 식의 상황을 좀 정리해 줘야겠네요. x-1분의 fx 써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사실 1보다는 f1이 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미분계수의 뜻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놓고 봤더니 f1이 1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f1이야 로 바꿔서 써줘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 지어보면 x-1분의 fx-f1이고 x가 1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f'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fx한테 가서 프라임 값 먼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f'1 구하면 3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은 3이었네요.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의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 나오면 탄젠트나 사인 등 나머지 삼각비들을 다 구할 수 있어지죠. 따라서 직각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놓을 거고요. 코사인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루트 6이어야 코사인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 높이까지 구하게 되면 얘의 제곱은 9, 얘의 제곱은 6. 따라서 제곱해서 3이 돼야 되니까 루트 3 잡아줄 거고요.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이 루트 6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으로 따지면 루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로 잡아주기 위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 확인해보면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즉 제4사분면의 각의 경우 탄젠트 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화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극한값은 화살표 그려줘야겠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에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큰 데에서니까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모양 살펴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x가 1보다 작은 곳에서 1로 다가갈 때 fx가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물어봤죠. 따라서 1보다 작은 곳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모양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함수값은 0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 잡아줘야겠죠. 모든 항이 양수다 조건 나왔으니 첫째 항이 0보다 커야 되고 곱해지는 값도 0보다 항상 커야겠죠. 그 상황에서 다음 식을 알아봅시다. 첫째 항과 r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봐야겠죠. A3의 경우 A한테 R을 2번 곱한 거, 그 다음에 A8의 경우 A한테 R을 7번 곱한 거, 그 다음에 A한테 R을 5번 곱한 걸로 나누게 되면 10이다 라는 식 하나, 그 다음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36이다 라는 식 하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항상 써주세요. AR의 10제곱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구나 라는 거죠. 그럼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AA 하나씩 사라질 거고요. 얘는 2개 남겠네요. 따라서 AR의 4제곱이 1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졌습니다. 따라서 AR의 4제곱이 모양 딱 보이니까 따라서 12 플러스 12 곱하기 R의 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모두 다 12 갖고 있으니까 12로 나눠주게 되면 R제곱은 2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로 바로 한번 가보죠. 얘는 AR의 4제곱에다가 R의 6제곱만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와 r을 각각 구할 필요 없이 12 곱하기 2의 세제곱 정도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8 곱하기 12, 즉 9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x는 3에서 극소이다 했습니다. fx의 극대값을 물어봤네요. 일단은 극대 위치와 극소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f'x 한번 구해봐야겠죠. 따라서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로 정리가 되겠고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인 거죠.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인 지점을 지나야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을 지점으로 하는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의 해들이 다 나타났다라는 가정하에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를 풀어내서 a하고 b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9임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극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극대값은 f-1에 해당하죠. 따라서 f-1을 구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플러스 1까지 계산하면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실수 a, b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3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통분시켜서 6ab로 맞춰줘야겠죠. 따라서 3a 더하기 2b라는 형태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6 곱하기 이 장면도 그대로 넣을 수 있죠. 로그 9의 2, 로그 3의 32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고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을 맞춰야만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밑 맞추는 작업 먼저 해줄게요. 6 곱하기 한 다음에 로그 3으로 바꾸면 3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2제곱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2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에 32 써도 되겠지만 2의 5제곱이니까 5제곱 앞으로 튀어나와서 5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로그 3의 2, 로그 3의 2, 로그끼리는 나누긴 할 줄 몰라도 아예 똑같은 수들은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얘 약분돼서 3, 따라서 3분의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fx를 구해야 되니까 fx에 대한 식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죠. fx에 대한 식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f'x가 6x제곱 마이너스 2f1x라고 좀 복잡해 보이게 나왔어요. 근데 f1의 경우에는 어차피 상수니까 상수처럼 생각하면 바로 fx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따라서 일단은 fx를 구해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f1x의 제곱 이렇게 적분이 되겠고 적분상수 c 튀어나오겠네요. 그럼 f0가 4다라는 정보를 이용하면 0 넣었을 때 4여야 되니까 c는 4여야겠죠. 따라서 fx의 식의 형태가 좀 잡혀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f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엔 f1의 값이 궁금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x한테 1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좌변에 있는 식은 f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f1 더하기 4가 되죠. 따라서 f1에 대한 하나의 식, 따라서 f1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f1의 값도 나왔으니 f2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넣게 되면 2의 4제곱 되니까 16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해서 12 플러스 4까지 계산해서 8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0부터 2파이 사이의 x값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부등식은 식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땐 무조건 y 잡아서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랑 y는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그래프가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y는 코사인 x 그래프 먼저 그려주면요.
얘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만 그리면 되니까 4칸으로 나눠놓고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잡아주고요. 1에서 0으로 내려갔다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그 다음에 다시 1로 올라가는 형태를 띌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사인 7분의 파이를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 사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사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 함수 값을 갖는 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y는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인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1로 내려갔다가 0으로 올라오는 형태를 띌 수 있고요. 사인 7분의 파이만 보면 되니까 7분의 파이 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코사인과 사인이 만나는 게 4분의 파이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4분의 파이보다는 얘보다는 앞에 있어야겠네요. 7분의 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일 때의 함수값이 사인 7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y는 사인 7분의 파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사인 7분의 파이가 코사인 x보다 더 위쪽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같은 지점만 체크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준점을 먼저 찾아봅시다. 지금 이쪽에서는 코사인 쪽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얘일 때는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사인 쪽이 더 크네요.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 딱 오면 또다시 코사인이 커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 지점과 지점을 구해서 이 사이에 있어 라고 해를 안정화시키면 되겠죠.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사이의 관계가 좀 보이게 돼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7분의 파이라는 지점과 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요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완전히 대칭인 상황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분의 파이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분의 파이여야겠다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점의 경우에는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갔으니까 빼준 값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이 지점의 경우에는 요만큼이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2파이 지점에서 이 구한 값만큼이 빠지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지점을 잡아줄 수 있었네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니까 얘가 알파 값이고 얘가 베타 값이다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되니까 가서 써주게 되면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니까 얘는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얘네 2배 하면 되죠. 파이 마이너스 7분의 2파이. 따라서 파이 플러스 7분의 2파이가 되므로 7분의 9파이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네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해 정도로만 써줄게요. 그 다음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위의 점 2, 3에서의 접선이 서로 1, 3에서 만난다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상황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fx가 모양이 어떨지 몰라도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 위의 점 2,3, 2,3이 어딘가에 있겠죠? 2,3에서 접선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1,3에서 만난다라고 한 거죠. 따라서 1,3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에 대해서는 아직 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도 얘에 대해서는 두 점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 상황과 저 함수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따라서 기울기 먼저 구하게 되면요.
x 증가량인 2 빼기 1분의 3 빼기 3 하겠는데 얘는 0이 나오네요.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는 지점을 이용하면 F'E가 0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fx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라는 정보로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접선을 구하지 않고도 이 정도 정보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장면인 거죠. 이제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3차 함수 fx의 모양을 저렇게만 잡아놓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아예 문자를 잡아줌으로써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f'x까지 구해놓고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기울기는 f'-2가 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bx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에 맞춰서 뒤에 상수항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니까 16이 있어줘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4a가 있어야 4a가 되겠죠. 마이너스 2b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c 정도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직선을 1,3이 지난다라는 정보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1,3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은 12-4a 플러스 b 플러스 16-4a 플러스 c 따라서 8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c는 하고 12에다가 3 빼면 9 따라서 25다라는 정보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구해놨던 이 정보들도 A, B, C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으면 좋겠죠. 따라서 바꿔주게 되면 이되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함수값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3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그렇게 되면 여기가 5 해가지고 0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A, B, C에 대해서 지금 3개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C값을 없애주면 A, B에 대한 2개의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봤을 때 얘를 여기다 옮겨서 마이너스 5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되면 둘이 더해서 12A 플러스 B가 얘네 둘이 더하면 22 됨을 알 수 있고요. 두 식을 빼줍시다. 빼주게 되면요. A 값 나오겠죠. 따라서 A 값 구해보면 8A-12가 20 따라서 넘어가면 32 따라서 A는 4 그거에 맞춰서 B도 구하면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30 네, 28이죠. 그 다음에 C는 이거에 맞춰서 8A-B 마이너스 25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84, 32 플러스 28 마이너스 25니까 여기가 3돼서 35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두 점 P와 Q는 시각 T는 0일 때 각각 A는 1에서 B는 8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따라서 일단은 P하고 Q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살펴줘야겠죠. 따라서 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속도 그래프 처음 거는 2차 함수죠. 따라서 2차 함수 x축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인수분해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3분의 7과 1 지점이 잡힐 텐데 어차피 0보다 큰 부분에서만 볼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즉 왼쪽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V2가 직선식이네요. 따라서 1차 함수 직선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얘는 4를 기준으로
y 절편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 점 상황을 대충 그려봤을 때 1이라는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는 아이 하나랑 8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4가 될 때라는 건 결국 요 뒤에 있는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랑 거리가 4입니다 라는 지점인 거죠. 따라서 B점의 위치에서 A점의 위치를 빼줬을 때 4가 됩니다 라는 식을 써줄 수 있겠네요. 이 시점을 한번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K초 뒤에 위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부터 써야겠죠. 8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0에서부터 K까지 잡혀지는 동안 2t 플러스 4라는 함수를 타고 갔죠.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B의 위치가 잡힐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빼줄 거예요. A의 위치를요. A의 위치의 경우에는 1에서부터 출발해서 0에서부터 K까지 변하는 동안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이라는 함수를 타고 갔어 라고 하죠. 따라서 얘 전체를 빼줘야 되니까 괄호 쳐주고 이 값이 4다씩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분해봐야겠죠. 얘는 t제곱 플러스 4t 그 다음에 k 0이고 그 다음에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그 다음에 k 0이죠. 따라서 정리해서 써주면요. 8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7k는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식 정리를 해주면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플러스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k 그 다음에 7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 넣었을 때 성립하죠. 정리해주면 k-3으로 묶어지고 k제곱에 플러스 4k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있어야 상수항 맞출 수 있고 1차항으로 확인 한번 하죠. 마이너스 12에다 1이니까 마이너스 11k 정확하게 인수분해 됐네요. 따라서 k값 구해봅시다. k는 3 또는 마이너스 얘는 2 곱하기 2니까 2 뿔마 루트 2, 4 마이너스 1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 마이너스 구간만 나오죠. 따라서 얘는 제외하고 3일 때만 잡아주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P가 0부터 3초, 즉 3 동안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다 라고 살필 수 있고요. 그럼 식으로 썼을 때 0에서부터 3까지 거리를 다 합해줘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도 다 양수로 합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절대값 씌워서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dt를 구하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 그래프 봤을 때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었죠. 따라서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함수식의 적분식이 달라질 겁니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원래 있던 식에 대한 적분이 들어갈 거고요. 즉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가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7t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주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27 플러스 9이 18 마이너스 21 빼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1 될 것이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되겠죠. 따라서 7 더하기 18 더하기 7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더하면 7이니까요. 따라서 7이 14 해서 결론적으로 32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A2 더하기 A4가 40이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1, 2, 3, 4까지만 보면 되니까 그냥 첫째 항을 A1으로 잡고 나머지 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써볼게요. 그러면 A1으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그럼 AN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바뀌게 돼요.
A1이, AN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을 더해줄 거고요. AN이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눠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AN이 홀수인 경우에 1을 더해주게 되면 AN 플러스 1은 당연히 짝수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은 짝수니까 2로 나눈다 라는 행동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을 더한 뒤에 다음 행동은 나누기 2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A1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A1은 홀수일지 짝수일지 모르는 상황이죠. 따라서 홀수라면 A1 더하기 1을, 짝수라면 2분의 A1을 해줄 거예요. 이게 A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3 상황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다음 행동을 정할 텐데 더하기 1이 되었으니까 홀수에다 더하기 1이 되어서 짝수가 된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짝수가 되었으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기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분의 A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로 나눈 경우에는 사실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로 나눈 경우에는 둘로 나눠서 2분의 A1 더하기 1을 해주거나 4분의 A1으로 바뀌는, 즉 2로 나누는 장면을 또 해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A4가 되는 장면만 살펴보면 되겠죠? 2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2분의 A1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거나 아니면 2로 또 나눠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얘는 1을 더해줘 버렸으니까 그 다음 행동은 짝수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2로 나눈다밖에 없겠죠. 따라서 2로 나눠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A4 요 장면도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얘한테 1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2로 나눠주거나 이렇게 선택권들이 다 결정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A2 더하기 A4가 40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A2가 이거일 때 되는 게 지금 요거랑 요거 있죠.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한번 더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A1이 나올 테고 A1에 따라서 실제로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홀수, 짝수다 조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요. 얘가 지금 2분의 A1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따라서 2분의 3A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1 두 번 더해서 2분의 5다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얘가 40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2로 곱해주고 넘어가서 75. 따라서 A1이 25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도 살펴보면요. 얘는 4분의 3A1 더하기 1이다 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4분의 5네요. 따라서 얘가 40이 되려면 얘 40 곱해서 165로 나눠서 32 해서 A1이 31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4분의 3A1 더하기 2분의 1이 40이 되고 싶다고 얘는 4 곱하게 되면 2, 4 곱하면 80 따라서 2를 빼면 78 따라서 A1이 26일 때 가능해지겠죠. 아까 4 곱했었죠. 따라서 여기가 80이 아니라 160 따라서 158이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겠네요. 얘는 자연수여야 된다는 조건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건요. 얘는 4분의 3A1 더하기 1이죠. 얘가 40이 되고 싶대요. 그럼 얘는 4 곱해서 4, 4, 16, 160 얘는 156 따라서 A1이 52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도 살펴보면요. 얘는 8분의 4니까 8분의 5A1이죠. 따라서 이 값이 40이 되고 싶다라는 거겠고 그러면 얘 나눠서 얘는 8 되고 A1은 64 되겠네요. 실제로도 해봐야 돼요. 따라서 25일 때 장면 살펴보면 25 한 다음에 홀수니까 26 되고 짝수니까 나누기 그 다음에 홀수니까 더하기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해서 40 되는 거 확인됐고요. 31, 32, 16, 8 이렇게 내려가겠죠. 따라서 40 됐고요. 그 다음 얘는 52에
나누면 26,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얘는 14가 되겠죠. 따라서 둘이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 64, 그 다음에 나누기 하면 32에 나누기 또 해서 또 하면 여기는 더하면 40 되는 거 볼 수 있죠. 따라서 얘네 4개 다 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되는 것들 다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해주게 되면 6에다가 16에다가 1의 자리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올라갔으니까 5에다가 6에다가 12, 17 이렇게 해서 17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서는 감소한다 표현 나왔으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써줘야 되겠고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도 나와 있네요. 이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감소 표현과 증가 표현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 마이너스 1이 겹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1의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1이 0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네요. 심지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모든 구간에서 감소하고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구간도 알아보기 위해 f'x에 대한 그래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f'x 먼저 구해주죠. f'x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다음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가 될 거네요. 따라서 0보다 클 때로 잡아줄게요. 물론 같을 때도 어차피 미분계수 마이너스 b로 일치해서 같아도 써도 되지만 이 정도로만 써놓죠. 같다를 아예 둘 다 표현해버립시다. 어차피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b로 지금 연속인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각각의 그래프를 먼저 대충 나타내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각각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요. 일단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기준이 되겠죠. 얘도 역시 마이너스 a가 기준이 되겠네요. 요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일 때 0이다 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또 감소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로 가는 형태, 즉 x축을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는 이 중간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따라서 여기 제외하고 요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0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부분부터 0까지는 또 감소하는 형태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0을 잡아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a다라는 거 나와 있고 이 마이너스 1부터 0 모든 부분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0부터 모든 부분에서 증가하도록만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0의 위치를 아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 사이에 0이 어딘가에 있고 여기서부터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일단 0의 위치를 잡아놓고 최소값이 어디 있는지 살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엔 0의 위치를 잡음과 동시에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0과 마이너스 a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따라서 0과 마이너스 a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a가 0보다 클 때랑 또 a가 0보다 작을 때 또 a가 0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A의 경우에는 음수니까 음수랑 0이랑 비교했을 때 0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0인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0이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의 그래프랑 이 부분의 그래프만 바라보겠다라는 거고, 일단 왼쪽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0의 위치가 이 부분만 안 넘어가면 돼요. 따라서 얘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함수값이죠. 따라서 0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장하면 충분히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 이쪽 그래프의 경우에도 이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만 0보다 큰 상황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0일 때의 함수값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x축이 여기 생겨가지고 여기가 항상 증가하도록 맞춰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a가 0보다 큰 부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정보만 만족한다면 충분히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구했어야 되네요.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정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이죠. 따라서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B는 2A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럼 여기를 a에 대한 범위로 모두 다 바꿔줄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므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라고 한정 지을 수 있겠네요. 0보다 작은 범위도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중심으로 x축이 이미 결정난 상황이고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이라서 0이 여기에 존재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상황을 먼저 표현해 줄게요. 0이 왼쪽에 존재할 거고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은 이게 0보다 작은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들이 모두 다 감소 증가의 장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잡아주려고 합니다. 일단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 지금 0보다 작다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얘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당연하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증가하는 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0부터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모두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얘는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판별식 조건 줘서 얘는 지금 4분의 D로 가는 게 좋겠죠.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아도는 상관없죠. 얘가 이렇게 되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엔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B한테 2A-1을 주어서요.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A-1이 되니까 얘는 근의 공식 써야겠네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2 잡아줄 수 있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다 라고 체크가 되는데 여기가 어차피 1점 얼마여서 양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 가능하겠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A가 0일 때의 경우에는 요 장면인 거죠. 마이너스 A랑 0이랑 같은 장면이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의 경우에는 A하고 0하고 같아가지고 요 아까 상황하고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플러스인 거 확정 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추가적인 정보 줄 거 없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판별식 D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위의 경우에다가 A가 0일 때를 합체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얘 덕분에 플러스 부분이 0이 같다라는 정보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합체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a가 2분의 1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장면인데 이 b의 경우에는 2a-1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얘는 3a-1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고 결국 3a-1의 경우에는 얘한테 3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따라서 2분의 3 마이너스 1과 얘는 3 곱하면 3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최대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지금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더하기 2분의 8이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3루트 2. 따라서 2분의 9 플러스 3루트 2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잔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클 때로 나뉘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 집합 상황 먼저 알아보면요. 함수 값들을 모아놓을 건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는 범위의 함수값만 알아보겠대요. 즉 k 위치 잡아줘야 되고 k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함수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일단 얘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k값은 결국 x값의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3일 때랑 x가 4일 때도 그래프상에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결국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그래프 먼저 생각해보면 얘는 각각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먼저 체크해 주게 됩니다. 점근선 y는 b 같겠고 얘는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그려지겠고 마이너스 8 어디 있을지 몰라요. 따라서 마이너스 8 대충 잡아주고 이 왼쪽 상황을 보겠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그려보면요. 얘는 y는 b가 기준이 되겠죠. y는 8이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8 라인 잡아주고 그거에 맞춰서 오른쪽 부분, 즉 얘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아까 3일 때랑 4일 때 중심 잡아주기로 했죠. 따라서 3일 때랑 4일 때는 얘가 갖고 있겠네요. 따라서 3일 때, 4일 때 각각의 함수값까지 그려놓고 합체합시다. 따라서 3일 때 먼저 잡아주면요. 얘가 3에 3-3이니까 0 들어갈 거고 플러스 8이니까 7이 되겠네요. 그 다음 4일 때의 경우에는 3에 4-3, 1 들어갈 거고 플러스 8까지 하면 5가 되겠죠. 따라서 y는 7라인, y는 5라인 이런 라인들도 잘 표현을 해줍시다. 왜냐하면 함수값이 정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정수인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따라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수 라인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가 오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얘가 지금 y는 b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라 오른쪽 그래프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y는 b 라인 8라인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y는 7, y는 5도 필요하니까 y는 7,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y는 6도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y는 5,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에도 조금 그려놓을게요. y는 9, y는 10, 이 정도로만 그려놓읍시다. 그랬을 때 지금 그래프를 대충 생각해보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8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8과 7 사이의 함수값을 갖고 있죠. 따라서 요 사이 어딘가에 그래프를 그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일 때는 x가 3이다 정도 써주고 그 다음에 5일 때가 x가 4죠.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얘는 요 모양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y는 b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얘를 잡아줄게요. 따라서 요 상황을 대충 한번 그려보면요. 일단은 대충만 그려봅시다. 만약에 뭐 요렇게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3부터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기서 정수 뜨기 때문에 이미 3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기를 뭐 k값으로 잡아버리면 이 왼쪽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2개 이상을 갖고 있게 돼버리죠. 따라서 이렇게 2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수가 1개 이하로 나오게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따라서 그 생각하면서 한번 잡아줄게요. 일단 y는 b 라인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y는 b 라인이 얘네들 사이에 있는 게 좋으니까 y는 5라고 한번 해봅시다. b가 5일 때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럼 b가 만약에 5, 요 라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만약에 여기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렸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일 때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3 이하에서 2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정수 근을요. 따라서 함수값을 먼저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7 가졌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정수를 갖는 게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수가 2개다라는 표현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따라서 정수가 하나는 있어줘야만 되니까 여기 라인을 잡아서 올라가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야 정수 하나 포함해서 2개다라는 게 보장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의 함수값, 즉 2의 마이너스 8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2의 a-8 플러스 b 써주고 즉 2의 a-8 플러스 b가 얘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도 가능하죠. 지금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기서 2개 가져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정보가 생기게 되겠네요. 일단은 이 정도로 잡아놓고 실제로 4까지인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4 내용까지 살펴봤을 때 뭐 요런 점 이하야 라고 해도 상관없죠. 3일 때랑 똑같으니까. 여기 점에 와서도 똑같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6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겹쳐 보여도 똑같은 6인 거죠. 따라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도 다 2개 갖겠고 여기에서 4가 오게 되면 5가 추가됨으로써 3개를 갖게 되죠. 따라서 여기 뒤에부터는 무조건 3개 이상의 근을 갖게 돼요. 따라서 3개 이상의 원소를 갖게 되니까 7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이번 경우는 또 B가 6일 때 한번 가봐야겠죠. 따라서 B가 6일 때 한번 처리해 볼게요. 만약에 B가 6이라면 한번 해보죠. 그럼 B가 6인 라인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1개 이하라고는 했지만 아까 전에 상황을 보니까 1개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1개가 잡히도록 이렇게 먼저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3에서 지금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지금 두 개밖에 안 갖게 되죠. 따라서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정수를 한 개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잡게 되면 얘네들이 겹치게 되니까 여기를 잡아야겠죠. 따라서 얘는 안 되고 여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8이랑 지금 7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부터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도 3개여야 돼, 2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6에 오는 순간 6, 7, 8 해가지고 지금 3개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갖겠죠, 지금? 그러면 얘는 2개 가져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겠네요. 3개 갖겠죠, 여기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7은 겹쳤으니까 하나로 세고, 그 다음에 8까지 해서 3개 갖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B가 6일 때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가 7일 때 잡아주게 되면요. 세 번째, B가 7일 때. B가 7일 때도 잡아줍시다. B가 7일 때 잡아주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봤을 때 이 이하만 봐도 여기 7에서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8에서 한번 갔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2개 갔는데 여기 딱 오면 이제 6도 포함이 되면서 또 3개 가져버리죠. 따라서 7일 때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수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다 안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B가 5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되고 요 식을 좀 정리해 보면요. B 자리에다가 5 넣어가지고 2의 A-8제곱이 여기서 지금 넘어가면 1, 그 다음에 2 사이여야 되고 그러면 0과 1 사이여야 된다라는 지수 조건이 생기게 되고 얘는 그러면 8과 9 사이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7이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7은 안 들어갔어야 되네요. 따라서 이렇게 A가 될 수 있는 값은 8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5, A는 8일 때만 가능하므로 A 더하기 B는 8에다가 5 더해서 1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f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를 기준 삼아서 함수를 쪼개놨네요. 이 상황에서 x가 3으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과 g3을 비교하면 g3에다가 1을 뺀 값과 서로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럼 일단 극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 x가 3인 지점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봅시다. 만약에 x가 3인 지점이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f3이 0이 아니라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 장면의 경우에는 fx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얘는 연속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gx와 g3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fx가 f3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은 틀린 가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정보가 f3이 0이었다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내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3이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이 장면, 즉 G3의 경우에는 3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식 하나를 더 얻어낼 수 있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2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gx에 대한 식의 경우에는 fx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 따라서 fx분의 f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플러스 1 이렇게 장면 잡아줄 거고요. 이 값이 2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극한 상황을 봤을 때 분모는 F3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다가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극한값 존재하니까 이 분자도 역시 0으로 다가가야겠네요. 따라서 정보 알 수 있는 게 x에다가 3을 넣게 되면 6, 그 다음에 F3 더하기 1이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F3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6이 0이다라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3차 함수의 지금
인수가 두 개나 발생을 했으므로 3차 함수 모양을 잡아줌에 있어서 이게 인수를 기반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x-k 이런 형태로 잡아주게 됩니다. 지금 안 쓴 정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만 쓰고 이다라는 거 안 썼죠. 따라서 저기 가서 이 인 정보를 이용해서 k를 잡아줘야겠네요.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요. fx는 x-3, x-6, x-k가 되겠고 x 플러스 3을 넣어서 계산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x-3 그 다음에 x 플러스 3-k 그 다음에 이쪽은 fx 플러스 1로 그대로 냅둘게요. 왜냐면 x가 3으로 다가갈 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0이 아닌 상황이죠. 따라서 그냥 극한값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리할 거 정리되고 나머지 극한값 보내주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k가 될 거고 얘는 3 곱하기 6-k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가게 되면 0으로 가니까 그냥 1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k에 대한 하나씩 나왔으므로 k값 구해보면요. 3 지워지고 6-k가 마이너스 6 플러스 2k다 되어서요. 3k가 12, 즉 k는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므로 G5의 값을 일단 써보면요. 여기 G5는 F5가 0이 아니다 라는 가정이 필요할 텐데 여기가 4다 나왔으니까 F5가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장면 타고 가니까 결국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입하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 다음에 8 넣게 되면 5 곱하기 2 곱하기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 계산한 거에다가 즉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약분되고 2 약분되어서 마지막으로 답은 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일단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 살펴줘야겠죠. 따라서 x-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13 플러스 2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 이 조건은 자연스럽게 만족시키죠. 따라서 이제 로그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밑이 2와 4로 다른 로그이기 때문에 4로 맞춰주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겠네요. 따라서 로그 4로 맞춰주게 되면 2의 제곱이므로 x-1의 제곱을 시킴으로써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겠죠. 또 로그 4에 13 플러스 2x 잡아주게 되면 밑이 동일해졌으니까 진수끼리 같아야 되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3 플러스 2x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는 0. 따라서 x-6,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x는 6 또는 마이너스 2다 나오는데 아까 전에 챙겼던 진수 조건 x가 1보다 커야 되므로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따라서 6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할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K와 BK의 차의 합이네요. 따라서 식 상황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장면을 한번 CK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CK가 34라는 것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1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K-BK이고 CK가 2AK-BK죠. 그럼 여기서 AK만 빼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CK-AK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CK-AK의 값을 구하여라 인 거니까 시그마가 쪼개져서 C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네요. 따라서 34 마이너스 10인 24가 답이 됩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1이 32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f'x를 잡아주게 되면 얘는 곱셈민법이죠. 따라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처리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1을 넣게 되면요. F'1은 여기다가 1 넣어서 4 플러스 A 되겠고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A 값이 32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A에 대한 하나의식 나왔으니 풀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는 2를 다 갖고 있으니까 4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A가 2로 나누게 되면 16이다 라는 거. 그렇게 되면 여기 넘어가서 10이다 라는 거니까 2A가 10인 거죠. 따라서 A는 5다 라는 결론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했네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어떤 도형인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겠죠. 따라서 얘는 x제곱으로 묶어지네요. 따라서 0과 3분의 7에서 x축과 만나는 형태, 즉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모양을 그려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먼저 잡아줘야겠죠. 지금 3차가 2차보다 더 빠르게 갈 거라 얘가 얘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 만나는 지점을 먼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두 식을 연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와 얘를 연립해 보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대입법 쓰게 되겠고요. 정리해 보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3x 제곱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0 또는 2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2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왼쪽에서 안 만나는 게 완전히 보장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세로선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0에서부터 2까지 x가 증가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를 더해주세요 라는 거죠. 따라서 위에 있는 식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을 빼준 값들을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마무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3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될 거니까 2 갖고 있겠죠. 따라서 2, 0 잡아주게 되면요. 넣었을 때 4까지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16이죠. 따라서 마무리 4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AB는 2, AD는 1, DAB와 BCD의 각도가 나타나 있네요. 따라서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지금 2다, 여기가 지금 1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 사인 법칙 써서 처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과정이 나와서 사인 법칙 써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따라서 R1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R1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삼각형 보라는 것까지 나와줬죠. BCD를 바라봐 달래요. 그러면 결국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이 대응하는 변 BD가 2R1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사인 4분의 3파이의 경우에는 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죠. 따라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R1으로 식을 바꿨을 때 BD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루트 2 지금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과정을 살펴주면 가 부분을 만족시키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A, B, D를 바라보면서 사인 법칙 써달라라고 했네요. 따라서 사인
3분의 2파이에 대응하는 변 BD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R2여야 되겠고요. 지금 사인 3분의 2파이의 경우에는 사인 3분의 파이와 똑같죠. 따라서 R2눈으로 바꾸면 BD에다가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가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2로 나눠주게 되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다음 A, B, 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달라라고 했어요. 얘는 과정에 다 어떻게 하는지가 다 드러나 있네요. B, D의 제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A, B, 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라고 써있고 실제로 코사인 법칙 쓰면 딱 되게 세 개의 변과 하나의 각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대로 식에다 적용시켜 봅니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같으니까 얘는 나에 들어갈 값이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따라서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아져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들어갈 거고요. 얘네 둘이 계산하게 되면 2 사라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나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조건 살펴봐야 되는데요. R1 곱하기 R2를 하겠대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R1은 이거입니다. R2는 이거입니다.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식을 써보게 되면요.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1로 쓸게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BD는 지금 두 번 곱해질 거예요. 근데 BD가 요거 제곱하면 요거 된다라고 써있죠. 따라서 가볍게 요것을 식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5 빼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 해가지고 여기가 7이 되겠죠. 따라서 다의 경우에는 루트 6분의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지금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얘가 루트 6분의 7이 되었으니까 대입해서 써주면 9 곱하기 얘네들 다 곱한 다음에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하면서 넣읍시다.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4 곱하기 6분의 7, 7에 49가 되겠죠. 따라서 마무리 지어보면 약분 해서 98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 잡아줘야 되니까 A, D, 즉 첫째 항과 공차 잡아줄 수 있고요. 자연수 조건 나왔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겠죠. 이때 SN을 가지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써보죠. A7이 13의 배수다 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다 정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SK에 대한 합이 나왔어요. 그럼 SN을 잡아줘야 되고 SN을 잡으려면 AN도 잡아줘야겠네요. 따라서 AN부터 차근차근 잡아주면 A 플러스 N-1 D가 될 거고 SN의 경우에는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따라서 A 더하기 요거니까 2A 더하기 N-1 D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시그마 가기 위해서는 얘가 n에 대해서 좀 풀어져 있는 게 낫겠죠. 따라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요. an 더하기 여기 계산하면 2분의 d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n이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식에다 넣어보면요. k는 1부터 7까지 얘한테 n에다가 k 넣으면서 정리해줘야겠죠. k 플러스 2분의 d k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d k 이렇게 잡히겠고 여기서는 K만 문자니까 결국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A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플러스 2분의 D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D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잡아진 게 644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식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2분의 7 곱하기 8들을 다 갖고 있죠. 따라서 양변에다가 아예 나눠주면서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얘는 얘네들끼리 계산해서 2분의 5가 남겠죠. 2분의 5D 마이너스 2분의 D 남겠고 644에다가 7 곱하기 8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얘는 지금 4로 나누게 되면 10
1이 될 거고 얘는 7, 24 해가지고 7, 3, 21이죠. 따라서 2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쪽 정리하면 2D가 되겠네요. 즉 정리했을 때 2A 플러스 D, 2D가 2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나온 정보가 AD는 자연수입니다. 와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입니다. 또 A 플러스 2D가 23입니다. 라는 정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A 플러스 D의 값을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이 자연수 조건이 나온 상황에서 등식이 요거 하나만 나온 거죠. 얘는 등식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2D를 얘가 갖고 있긴 하죠. 따라서 요 식 자체를 A 플러스 2D를 넣어서 23 더하기 A 플러스 6D니까 A 플러스 2D 더하기 4D로 쪼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D가 13의 배수다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되도록 D를 그냥 막 잡아주세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바로 보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은 13의 배수여야 되는데 둘로 쪼개져 있잖아요. 따라서 23이 13의 배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부터 살펴줄 거예요. 따라서 23을 13으로 나누게 되면요. 얘는 13에다가 곱하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10인 상황이죠. 그럼 얘는 13 곱하기 뭔가에다가 플러스 3이 되어야만 10이랑 3이랑 더해서 13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4D가 13 곱하기 K 정수에다가 3 형태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D에다가 우리 자연수 막 넣을 거죠. 따라서 자연수 막 넣으면서 장면을 살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정수이기 때문에 1부터 넣으면 되겠죠. 0 넣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가 3이어야 되는데 4D, 4부터 시작하니까요. 따라서 1부터 넣게 됩니다. 그럼 1 넣게 되면 16 되니까 D가 4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려고 봤더니 2 넣었을 때 26에다가 29가 되어서 얘는 4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는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요. 얘는 3일 때 상황 살펴보면 13 더해져가지고 32죠. 따라서 42네요. 따라서 42니까 4의 배수가 안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도 안 되고요. 4일 때도 살펴보면 얘는 13 더해지니까 55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도 역시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쭉 가보면요. 얘도 13 또 더하게 되면 여기에서 K가 올라갈수록 13만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68이 되겠고요. 얘는 가능하네요. 4의 배수니까 17이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정도 상황만 먼저 알아보게 되면요. 이 조건에서 지금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A를 또 잡아주면요. 얘일 때는 A 더하기 8이 23이니까 A가 8 빼가지고 15이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D가 17이었다면요. 여기가 17이면 A 플러스 34가 23이 돼버리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를 가짐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얘가 음수가 나와버림으로 0보다 작아짐으로 얘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얘보다 큰 수가 왔을 때는 무조건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값은 A가 15고 D가 4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A가 15고 D가 4다 나왔으니까 19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하여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했으니까 부정적분 나오면 항상 미분했을 때 얘가 돼 써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 gx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한대요. 따라서 g'을 잡게 되면 스몰 gx가 된다라고 써놓죠. 함수들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윗끝과 아랫끝을 맞춰주는 x값, 즉 x는 1을 대입하게 되죠. 따라서 0은 1 대입하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결국 f1은 3이다 조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예의한 부정적분 fx로 나와 있으니까 얘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fx 마이너스 f1 될 거고 얘가 x f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죠. 따라서 얘는 스몰 fx가 될 거고 얘는 상수니까 사라질 거고요. 얘 미분하게 되면 고비민법 써야 되니까 fx 플러스 x f 프라임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fx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f 프라임 x가 4였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형태를 아예 준 거죠. 따라서 fx까지 잡아주면 플러스 c 잡아줄 텐데 1 넣었을 때 3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식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fx를 활용하려면 이 gx 장면까지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따라서 식의 상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백골이 나왔는데 얘는 라지 fx에 대한 미분이죠. 즉 라지 fx에 대한 미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라지 gx에 대한 미분이죠. 따라서 결국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에 대한 미분 내용이 8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따라서 fx 곱하기 gx가 여기가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뭔가 적분상수 c 잡아줘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c1 잡고 여기서 c2 잡아줍시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쓴 fx가 여기서 도움을 받겠죠. 여기 장면이 지금 x제곱에 2 잡혀 있고 마이너스 x 잡을 거고 플러스 c3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적분식 써져 있을 거고요. gx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다항함수다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가 2차식이고 2차식에다가 2차식을 곱해야만 4차식이 될 수 있죠. 따라서 gx의 모양도 아예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일단 c3라고 놔두고 c2라고 놔두고 양쪽 면부터 잡아줄게요. 2x의 4제곱이 되기 위해선 여기에서 2x의 제곱이 곱해지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 2x의 4제곱이 되려면 x의 제곱이 곱해져야 되죠. 2x의 4제곱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항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세제곱항들을 생각해 봤을 때, 즉 2차 곱하기 1차 항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2x의 세제곱이 나와줘야 되죠. 따라서 플러스 x였겠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장면 정리해주면 여기가 지금 x제곱항이 없네요. 따라서 x제곱항 앞에 지금 0이 곱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제곱항 생기는 거 살펴보니까 이렇게 다양함을 알 수 있어요. 차라리 x제곱항 말고 x항을 이용해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x제곱항이 그렇대 가면 되겠죠. 따라서 x항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C3x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C3 플러스 1x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C3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x제곱항 장면 아까 다시 살펴보면서 C3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x제곱항 살펴보게 되면요. C3-1 플러스 2C3-2가 x제곱항이 지금 개수가 0이죠. 따라서 0이어야 된다라는 정보가 생기게 되겠고요. 3C3가 3이어야 되니까 C3는 1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가 곱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C2는 자연스럽게 사라짐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 gx에 대해서 다 나온 거죠. 즉 여기 부분이 라지 gx이므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도 라지 gx의 역할을 받아서 정적분 시켜주면 되겠죠. 따라서 g3-g1 값 계산하면 되니까 3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9에다가 12 마이너스 2 해서 1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